안녕하세요. 파고다 토익 스피킹 차차입니다. 2021년 벌써 마지막 12월 달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Part 1 Read the Text Aloud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져 있는 영어 지문을 소리내서 읽어주는 그런 파트인데요. 저와 함께 화면에 예시 문제 같이 한번 소리 내보도록 할게요. Attention fresh supermarket customers. Our bakery, fruits, and seafood departments will be closing soon. If you'd like to make any purchases from these departments, please go directly to the checkout counter in the next 15 minutes. And as always, thank you for shopping at Fresh Supermarket. Alright,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색깔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먼저 Our Bakery, Fruits and Seafood Departments 라고 하는 토스 파트 1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나열 구조가 지금 체크가 되어져 있죠. 나열 구조 하실 때는 쉼표마다 잘 끊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purchases, 가장 많이 틀리는 발음인데요. 우리 여기 발음하실 때는 펄체 아니고 purchases 해서 펄처라고 발음이 되면서 끝에 es 소리까지 깔끔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directly라고 나와져 있는데 여기 부분은 directly 모두 다 상관없이 소리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에 thank you for shopping 이라고 할 때 여기 발음은요. 쇼핑이라고 하지 않고 샤라고 발음을 해주시고 shopping 하면서 P 발음까지 깔끔하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1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팁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 끊어읽기는 좀 필수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다양한 끊어읽기들 중에서 우리 나열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파트 1 지문 읽기에서는 A, B, and C라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열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시 문장 같이 한번 소리내 볼까요? Our bakery, fruits, and seafood departments will be closing soon. 이라고 마지막에 나열될 때 여기가 문장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끄듬 올리면서 끊어 읽고 마지막에 문장 끝날 때 음을 내려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문장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lease bring your purchases to any register near the women's, men's, and children's department. 자, 여기는 또 어떤가요? 보시면 women's 하면서 올라가고 men's and children's department 하면서 마지막 나열할 때는 이미 문장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A, B, and C 라는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느낌표에서는 끄듬이 내려간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문장 끝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느낌표에선 고사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리면서 음을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우리 느낌표는 무조건 힘주면서 음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예시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ttention fresh supermarket customers 할 때 customers 하면서 음이 내려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nd now it's my pleasure to welcome Mr. Norberg 라고 할 때도 Mr. Norberg 하면서 음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Part 2 사진 묘사하는 파트입니다. 우리 화면에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어떻게 묘사할까 고민하셨다가 답변 시간 30초에 맞춰서 템플릿 베이스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요. 12월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사진은 이렇게 야외 콘서트 하는 사진이었어요. 자, 보시면 우리 장소는 야외에서 찍혔다. 그 다음에 메인 포커스, 마이너 포커스 나누실 때 아주 간단하게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메인으로 그 다음에 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이너 포커스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어때요? 이렇게 나무들이 있다? 전반적인 느낌은 즐겁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뮤직 페스티벌 어떠한 뭐 연주, 공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 표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보시면 여기 attending an open air concert. 자, 단순히 attending a concert가 아니고 an open air concert라고 하면서 콘서트 자체를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an open air는 우리 야외 공연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performing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playing 이라는 동작을 이용해서 performing on the stage 어디에서 그 다음에 playing 무엇을 musical instruments
music까지 완성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듣고 즐기는 사람들을 동작으로 표현을 할 땐 enjoying music 해서 여기도 enjoying, 그 다음에 listening 이라는 아주 간단한 동작 위주의 묘사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도상으로 봤을 때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케이스에 등을 돌려서 음악을 듣고 있는 그런 구도의 사진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등을 보이면서 라는 개념으로 showing their backs to the camera 라고 하고 여기 camera 발음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샘플 앤서 같이 한번 템플릿 베이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내면서 따라오세요.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장소입니다. 이 사진 어디에서 찍혔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건데 This picture was taken outdoors. 우리가 야외에서 찍혔어요 라는 표현을 쓰실 때 전치사나 관사를 넣지 않고 그냥 무조건 outdoors 라는 식으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메인 포커스는 여기서 음악을 듣고 있는 앞에 좀 크게 보이는 사람들을 잡아줄 때 The first thing I see까지 템플릿 넣고 is some people 어디에? In the foreground of the picture.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동작을 위주로 묘사를 할 때 They are sitting 어디에 앉아 있어요 on the ground and enjoying 즐기고 있어요 enjoying music 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콘서트 자체를 즐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enjoying the open air concert. 자, 그 다음에 minor focus로 넘어갈 때는 이제 위치를 먼저 잡아서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이라고 위치 잡고 I can see 나는 뭐가 보인다 라고 하시거나 there is 뭐가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는 지금 밴드가 있죠. There is a band. I can see a band. 해서 음악을 공연하고 있는 performing on the stage. 스테이지 위에서 performing,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배경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단순하죠. There are some trees까지 마무리. 자,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이게 어떠한 느낌을 전달한다라고 할 때 overall, it looks peaceful. It looks enjoyable. 이라는 식의 표현으로 우리 좀 긍정적인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메인에서 동작 한두 개, 마이너에서 동작 한두 개로 완성을 해주셔야지 답변 시간 3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골고루 다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파트 3죠. 우리 respond questions,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보시면 question 5, 6, 7 이렇게 총 3문제가 한 가지 토픽을 가지고서 문제로 출제가 되어져요. 이때 5번, 6번은 15초짜리 문제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변 시간이 30초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고요. 템플릿 베이스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바로 여기 7번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12월 시험 문제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됐었던 유형 중에 disadvantages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재밌는 문제가 연달아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제일 먼저 보시면 What are the disadvantages? 뭐의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Of exercising alone. 혼자 운동하는 거의 단점이 무엇인가요? Instead of taking a group exercise class. 그러니까 단체로 운동하는 것 말고 혼자 운동을 했을 때 단점이 뭐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 are the disadvantages? 또 단점 물어보고 있죠. Of taking a group exercise class than exercising alone. 자, 이번에는 어떤가요? 이번에는 이제 같이 운동을 하면 뭐가 안 좋은데? 라는 식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혼자 운동할 때 안 좋은 점, 같이 운동할 때 안 좋은 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뭔가를 할 때 혼자 하는 거, 뭔가를 할 때 같이 하는 거의 장단점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혼자 할 때의 좋은 점, 뭐 또 같이 할 때의 좋은 점을 좀 찾아보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간단한 표현들이 나와져 있어요. 뭔가를 할 때 나는 혼자 하는 게 좋다라고 할 때 그에 따른 근거. 자, 같이 한번 소리 내실게요. 첫 번째, I don't get distracted by others.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요 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I can manage my own schedule. 해서 내가 알아서 시간 스케줄을 짤 수가 있다. 내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I can concentrate. 뭔가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다. 혼자 일을 하거나 혼자 공부를 할 때 내가 더 집중이 잘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뭔가를 할 때 그룹으로 하는 거 아니면 with others,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할 때의 장점.
이게 좋은 점. 자, 제일 먼저 it's more fun. 뭔가를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여기서는 it's more fun to spend time together. It's more fun to exercise together. It's more fun to travel together. It's more fun to study together. 이라고까지 우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I can be motivated. 나 동기부여가 되어져요. by others. 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motivated 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뭔가를 혼자 할 때 안 좋은 점은 이렇게 좋은 그룹으로 했을 때 좋은 점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샘플 퀘스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What are the disadvantages? 단점이 뭐예요? Of exercising alone. 혼자 운동하는 거의 단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같이 운동하는 거 말고. 자, 보시면 여기 disadvantages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 초반에 서론 Well, there are a couple of disadvantages. 단점이 몇몇 가지가 있어요. Of exercising alone. 혼자 운동하는 거에 단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템플릿 들어가요. I will tell you about them. 그 단점들에 대해서 말할게요. One disadvantage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단점은요. is that it's not fun.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같이 하면 더 즐겁고 재밌는데 여기선 it's not fun. 재미가 없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첫 번째는 재미가 없다. 두 번째는 and also it's difficult. 어려워요. to be 뭐가 되어지는 게 어렵죠. to be motivated.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어려워요. 뭐 할 때? When you exercise alone. 너가 혼자 운동하면 동기부여 되는 게 좀 어려워. 자, 여기 부분 and also에서부터 소리 좀 같이 한번 내보도록 할까요? And also, it's difficult to be motivated when you exercise alone.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근거 제시, 단점들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마지막 결론에서는 Well, these are 얘네들이 내가 이렇게 언급한 첫 번째, 두 번째 얘네들이 are the disadvantages 단점들이야 까지 말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파트 4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이제 8번, 9번, 10번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화면에 이러한 정보가 하나가 뜨게 돼요. 그러면 이 정보를 분석하는 시간 45초를 가지고 어디서 문제가 나올까를 고민을 하셨다가 이제 문제는 다 듣기로만 출제가 되는데요. 자,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인터뷰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파트 4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은 인터뷰 유형은 아니고 행사 일정표예요. 자, 그런데 이번 12월 달에 어떤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행사 일정표 바로 다음으로 가장 많이 흔하게 나오는 문제가 뭘까를 살펴보니까 이 인터뷰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맨 위쪽에 인트로 부분을 살펴보시면 어떠한 회사에서 잡 인터뷰를 하는지,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 when, where 관련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쪽에 보시면 바디에 몇 시에 누구를 인터뷰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에 어플라이드를 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의 현재 근무처가 어딘지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져 있죠. 거기에 좀 눈에 튀는 정보, 어떠한 세션이 캔슬드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이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는 45초가 끝나고 어떻게 8번, 9번, 10번 문제가 듣기로 출제가 되었는지 저와 함께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8번 문제입니다. 우리 8번 문제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해당 정보의 맨 위쪽, 앞쪽에서 주로 출제가 되어지는데 이번에도 이 위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Question 8. When is the interview day and where are the interviews being held?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여기 인트로에 있는 거 그대로 활용을 해서 job interview를 주어로 잡고 job interview will be held 언제? On May 15th in conference room D 라는 식으로 답변을 가볍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question 9은 또 특징이 이 주어진 정보에서 좀 눈에 튀는 쪽에서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 표에서 우리가 딱 눈에 튀는 부분은 여기 canceled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오나 하면서 좀 눈을 두시고 문제를 들어주시면 됐었죠.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는지 살펴보시면
I've heard that there is one interview scheduled for the illustrator position. 자, illustrator position이라고 할 때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 라고 간단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could you confirm that for me? 라는 식으로 확인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9번이 출제가 되는데 could you confirm that for me? 아니면 is it right?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를 확인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으로 yes or no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면서 well actually 라고 하면서 답변을 진행을 하실 때 well actually 간단하게 네가 말한 그거 있지? It has been cancelled 라는 식으로 완성을 하시면 돼요. Well actually it has been cancelled.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요. 우리 답변 시간이 30초라서 못해도 두 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한 줄, 두 줄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게끔 시험 문제를 내는데요.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살펴볼게요. We really need to hire people who can work as editors. 에디터로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Could you tell me about the interviews with the editor position applicants?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애초에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뭔가 중복이 되어서 나와져 있는 정보가 없는지 내가 두 줄로 읽을 거리가 없는지를 미리 판단을 하셨어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editor이라는 포지션 찾아서 우리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쭉 답변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트 4 여기 인터뷰 유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팁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트 4는요. 제일 먼저 면접관이 나한테 전화해서 질문하는 컨셉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면접관이 전화해서 나 이제 우리 회사 면접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 이거 관련해서 뭐 좀 물어봐도 돼? 내가 제일 마지막에 인터뷰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어떤 포지션으로 어플라이드를 했니?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답변을 줄 때 있잖아. 너가 몇 시에 누구를 인터뷰를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겠죠. 자, 그에 따른 답변 템플릿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 부분 같이 한번 숙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You will interview. 너가 뭐를 할 거야? You will interview. 너가 인터뷰를 할 거야? 누구를? for 어떠한 직책을 위해서 그 다음에 and 그 사람이 he가 됐건 she가 됐건 is working at 어디에서 라고 current employer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동일한 문장 스타일로 우리 아까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줄 동일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반 유형, 일반 행사 일정표 다음으로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져 있는 템플릿 베이스로 꼭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Part 5. 여기는 Express an Opinion이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출해 주시는 그런 파트인데요. 좀 재밌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보시면 도시에서 잘하는 것의 장점은? 이라고 해서 여기 Advantages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도시에서 잘하면 뭐가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왠지 모르지만 그냥 편리할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에 따른 우리 문장 표현들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 I can experience, 우리 경험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동사죠. I can experience 무엇을? Better education, 질 좋은 교육, 그 다음에 and cultural activities, 그래서 다양한 문화 액티비티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저와 함께 차차 토익 스피킹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현강이 됐건 인강이 됐건 제가 무조건 언급을 했던 표현이 있는데 바로 뭔가를 경험을 했으면 I can broaden my perspective, 내 사고, 생각,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득점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지금 한번 같이 소리 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I can broaden my perspective.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 can use, 내가 쓸 수 있어요. 뭐를? 뭔가 편리한 거. I can use, 제일 만만한 게 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편리한 교통시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And 거기다가 추가로 facilities, 시설, 설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뭔가를 편리하게 일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I can spend time efficiently 라고 efficiently 이거 발음 좀 신경을 쓰시면서 같이 묶어서 연결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파트 5로 공부를 하실 때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끄집어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문제가 도시에서 잘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딱 이것만 공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실 때는 advantages 뿐만이 아니고 disadvantages도 해당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What are the disadvantages? 이번엔 단점이에요. Of growing up in a big city. 우리가 큰 도시에서 자라면 안 좋은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제일 먼저 돈이 좀 많이 들고요. It costs a lot of money to live in a big city. 그러면 뭔가 하기가 어려울 거야. 우리가 disadvantages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It will be difficult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기가 좀 어려워. 라고 해서 It will be difficult to save money.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Air pollution 문제 심각하죠? 공기 질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도 혼잡해요. 그럴 때 우리가 traffic conges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ir pollution and traffic congestion are serious problems in a big city 라고 언급을 해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때요? 뭔가가 안 좋을 거야, 뭐가 나빠질 거야 라는 식의 표현인 It will be bad, 나쁠 거야. It will be bad for, 뭐뭐 하는데 나빠, 뭐에 나빠. For physical health, 내 건강에 안 좋다 라는 멘트도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disadvantages는 뭔가 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부정적인 표현인 It will be bad for more, it will be difficult to do more 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세요. 자,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차차 토스에서 제가 강력하게 언급을 했던 거 and the quality of 무엇인가가 무조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인데 다시 한번 여기는 disadvantages니까 will be bad. quality of my life, 내 삶의 질도 나빠질 거야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반대 옵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빅 시티의 반대 옵션이 뭐냐면 빅 시티의 반대 옵션은 우리가 small tow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small town에 사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What are the advantages? 장점이 뭐예요? Of growing up in a small town.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소도시에서 자라는 것의 장점. 자, 보시면 it's relatively safer. 이거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it's safe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내용으로 왜 이게 safe한가라고 봤을 때 There are less crimes, 범죄도 좀 적고요. And car accidents, 그래서 범죄와 car,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도 좀 적다. 그 다음에 it will be less stressful.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덜 할 거다라는 식으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t costs less. 이제는 비용이 좀 적게 든다라는 멘트도 이제 반대로 써줄 수가 있겠죠. It costs less to live in a small town. 그러니까 어때요? It will be easier, 더 쉬워요. To save money.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돈을 절약하기가 쉽고 하다 보면 the quality of my life, 내 삶의 질도 will be improved 라는 식으로 멘트를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다양한 이제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2022년 1월 이제 첫 토익 스피킹 시험 보시는 많은 분들 이 특강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꼭 목표 달성하시길 바랍니다.